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신한 파트너 춘파 인사드립니다. 춘파가 한 달 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요. 춘파가 기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방송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상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여러분께 좀 뒤늦게 새해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뒤늦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올 한해 정말 복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충파가 이번 토요경마, 일요경마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지난주에 충파가 일요경마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죠. 뭐 충파의 단체 톡방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토요경마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요경마에 그 보완을 해서 일요경마에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주도 뭐 토요경마부터 일요경마까지 쭉 달려가는 충파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여러분께 잘하겠습니다. 말로만 열심히 한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잘해야죠. 경마는 잘해야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충파가 그런 부분에서 분석을 많이 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앞으로 이제 방송은 뭐 쉬는 일 없도록 최대한 뭐 문제가 생겨도 원만하게 해결해서 충파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간간히 2019년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 2020년에는 보완을 해서 지금 성적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파가 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춘파가 추천하는 마필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고 그런 마필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승리를 거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야 될까요? 기타 뭐 테스트 기간도 있기 때문에 세 마리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충파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세 마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셔서 충파 예상방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충파 이번 주 호흡하셔서 물론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제가 선정이 된다면 또 다음 주부터 새말에서 또 다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께 오셔서 좀 충파가 현장에서 이제 추천 마번들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충파 함께 해주시면 현장 마번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분석을 다 하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제가 띄워드렸던 자막을 좀 못 띄워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석을 최대한 많이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지만 현장에서도 마피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예상방에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단체 톡방이나 아니면 세 마리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셔서 충파 방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뭐 민주노총 그런 문제로 인해서 뭐 집회로 인해서 뭐 정문을 막는다는 소문도 있고 정확한 사실은 제가 확인된 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집회 때문에 이번 주 뭐 정문으로 출입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저 잘 모르겠어요. 당일 내일 현장에 가봐야 알 것 같고 또 지금 예,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대비는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하시고 나오시는 걸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건강해야 우리가 앞으로 좀 재미있는 경마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손 씻기 생활을 하시고 또 손 소독제나 뭐 구매를 하셔가지고 간간히 뭐 또 경마장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따닥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세정제 간혹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착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것도 있지만 자신을 일단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손 세정제 아니면 뭐 세정제가 없다면 당연히 뭐 경마장 가시면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소독제를 씻으시고 손 씻기는 항상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좀 중대한 이런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안 하시면서 경마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 경마 같은 경우는 충파가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고 충파 만약에 충파 호흡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신청 아래 제가 남겨드릴게요.
영상 소개글에 문자 신청 방법이나 문자 신청 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유료가 아닌 무료로라도 중파 이제 뭐 현장에서 마번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한 대에서 2두 정도 조합 마번이 아닌 그런 마번들 받아보시고 보다 많이 꼬이네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충파에 이제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오시거나 아니면 세 마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충파 예상방에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충파 호흡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뭐 앞에 내용들은 좀 길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빠리빠리 넘어가면서 충파가 이제 분석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제가 이게 1경주부터 2경주 이런 거 띄워드리지 못하니까 좀 넘겨보시면서 좀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려요. 앞으로는 좀 자막을 넣을 수 있도록 충파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2월 8일 서울 1경주 국산 요트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일단 인기도로는 1번 시베리아나 뭐 2번 베스트 파티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텐데, 이제 이 마필도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것 같아요. 바로 5번 스프링컴입니다. 5번 스프링컴. 이 마필이 좀 잘생겼어요. 상당히 잘생긴 마체이지만 출발이 좀 빠르지 않고 데뷔 전부터 이제 홈에서 뭐 이렇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마필이에요. 근데 걸음 신장세가 느려서인지 작년 이제 5월부터 주임사만 4번 치르고 뭐 이전까지 뭐 요배통 여파 때문인지 약간 조심스러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1월 들어서 마필이 좀 부쩍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교 때 뭐 훈련 때 모습이나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는 이제 제대로 된 훈련을 하고 소화하고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걸음 늘리는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어요. 직전에 이 마필이 늦발했죠. 늦발한 이유는 뭐 준비 안 된 결과죠. 장구만 뭐 휘황찬란하게 착용을 하고 추천했었는데 이번에 딱 혁분 하나만 착용하고 나옵니다. 그만큼 마필이 좀 교정이 됐고 밸런스도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마필이 조교 때 하루하루가 좀 다르게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마필의 장점은 중속이 좋다는 마필. 그러니까 초반이 그렇게 스타트가 원활하게 빠르진 않아도 중속으로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과 이제 스피드를 지녔다는 마필입니다. 이제 뛰는 법하고 자세까지 익혔으니까 스피드는 확실히 더 좋아진 만큼 절대 후미에만 있을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의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뭐 아직 3세 마필들의 더 성장 기대치 있는 마필들이지만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충분히 늘어난 걸음과 스피드로 저는 제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릴 수 마필 1번, 2번의 인기도가 많이 쏠리지만 5번에 중점을 더 줄 수 있는 경주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5번 스프링컴 늦발에서 후미에서 그냥 있다가 그대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결코 이제 변화된 모습에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은 마필이다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 1번, 2번 중에는 1번 시베리아가 더 낫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아직 걸음이 이제 날뜬다고 해야 될까요? 조교 때 걸음이나 뭐 모습을 봤을 때는 채공이 좀 들리는 모습. 그래서 뒷심이 좀 부족할 수 있다. 1000m긴 하지만 아직 힘이 좀 실리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번 베스트 파티는 선행을 무조건 나가서 버티기를 노릴 건데 1번 시베리아가 그거를 가만히 냅둘 것이냐, 충분히 압박을 해오면서 직선에서 넘어가려고 할 것이에요. 안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1번 시베리아가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봐요. 마필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번 시베리아를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5번은 아마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여기에 뭐 또 보자면 뭐 9번 백두알라나 뭐 10번 싱싱 위로 정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마필들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께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5번 스프링컴이다. 그래서 1경주는 5번 스프링컴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4번 아라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마필이 아마 당연히 현장에서 인기도를 어느 정도 모을지만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거예요. 근데 이 마필은 자칫하면 좀 뿌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11월 30일이 체중이 좀 많이 무거웠고, 뭐 직전 12월 21일 날은 체중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왔다. 뭐 체중 변화가 있으면서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서 입상을 했다. 그것보다는 그런 여파도 좀 있었지만 전개가 정말 잘 풀렸어요.
그리고 상대 마피들의 미스가 좀 있었고 또 글로벌 왕자가 그때 원활한 전개를 펼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라리오가 좀 유리한 선상에서 전개를 펼쳤고 그 결과가 이렇게 입상으로까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게이트가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담장이 1kg가 늘어났고 아직 걸음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마필 자체가. 그래서 이 마필을 안고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과신까지는 하지 말자. 이 마필은 완전 쌍대갈이야. 과신할 수 있을 정도의 마필은 아니다.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드리겠고 6번 한센 초이스란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선행 나가면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몰로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몰로 기수가 좀 날씨가 추울 때는 움츠러든 모습을 보여주고 초반에 이제 강력하게 이제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추진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센초 있으면 강력하게 좀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 기승을 기승했다면 좀 더 봐줄 수 있겠는데 마필은 괜찮아요. 마필은 확실히 좋아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은 좀 평가를 좀 절하하고 7번 레전드 윈이란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에 이 마필이 이제 출발하면서 타마필이 좀 치고 가서인가? 전혀 뭐 초반에 추진 자체가 안 됐죠. 그리고 직선에서 뽑아내는데 직선 걸음 자체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게이트가 다소 내려온 상황에서 추진만 해서 나가도 충분히 이 선에 붙여나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최근에 안토니오 기수가 마피에 타는 것은 좀 열심히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7번 게이트 안토니오 기수의 원래 직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믿고 기승시킨다는 것은 뭐 이 마피 24조에서 좋은 마피 많이 탔었죠.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 위는 아마 강력하게 초반부터 푸시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만큼 이번 경주의 7번 레전드 위는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언급드리겠고 이번 경주 전개 자체가 11번 사이니파이어와 12번 농부의 수채화 초반에 좀 빠르게 치고 나올 텐데 이 마필들이 좀 인기도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초반에 두 마필이 힘써서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11번, 12번은 좀 덜 본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경주 설명하면서 언급드릴 수 있는 마필들이 7번 레전드윈 아니면 한센 초이스 또 아라리오는 배제할 수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딱 한두만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바로 5번 세나멜 벨인데 이게 행보가 좀 심상치 않아요. 마필이 힘이 아직 완전히 찼다기보다 걸음이 늘었다기보다는 좀 이제는 액션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조교를 보여주고 있고 데뷔전이긴 하지만 이거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만약에 세나미별이 좀 초반부터 좀 강력하게 붙여서 나온다면 이것도 안 될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남의 별까지 저는 복병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 외곽에 있는 마필보다 중간권 내측권에서 앞선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들 외곽에서 다른 마필이 선행을 나간다 해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마필들 유리한 마필들을 추천드리면서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7번 레전드 윈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3번 나온하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근데 이 마필도 인기도를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아직 주행 밸런스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폭과 좀 힘으로만 뛰는 모습. 결국 이 마필은 경합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필은 선행 나가주면 충분히 입상권이 도전이 가능하고 우승까지도 가능한 마필이지만 중간에 경합이 일어나고 마필 간의 거리차가 좁은 상태에서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전개가 펼쳐진다면 이 마필은 여차하면 초반에 아니면 선행을 앞선을 못 붙거나 중간권이나 아니면 2선, 3선까지 밀려버린다면 자칫하면 이 마필은 모릅니다. 부러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나우나이를 머스킴의 자마인데 맹심하고 하기에는 약간의 밸런스가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변화도 아주 크게 없는 모습이라 3번 라오나이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마필. 현장이 정말 좋다면 안고갈 수 있는 마필이고 6번 흥캡틴 같은 경우는 아직 마필이 다 보여준 건 아닙니다. 근데 조교 때 모습도 그렇고 마필이 아직은 좀 성장치가 아직 확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과도 크게 보이지 않고 이번에 다시 한번 입상이 가능할 것인가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직전에는 마필이 확실히 좋았는데 이번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마필이 확 너무 뚜렷하게 좋아졌다 그런 모습도 없기 때문에 흥캐팅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11번 바벨, 이 마필은 선행도 아닌데 외곽계 조상범위 기수가 기승했어요. 아직은 외곽 게이트를 좀 극복하기에는 조상범위가 좀 덜 여물었죠. 기술이 많이 늘긴 했고 작년 한 해 좀 잘 타줬던 내용이지만 내선에서 내측에서 선행을 나가서 뻗어서 들어온 경우가 많았고 그런 입상 횟수가 많았고 외곽을 돌면서 탐마필과 경합을 하면서 치고 올라와서 입상한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전개를 펼쳐봤을 때 조상범위는 최대한 편안한 전개에서 앞선에서 전개해야 좋은 성적을 이뤄냈던 마필인데 그런 기수인데 바벨이란 마필은 이번에 선행도 좀 쉽지 않을 뿐더러 외곽에서 힘소진을 하면서 와야 돼요. 원심력을 이겨내면서 그거를 마필의 기수가 끼고 실수 없이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바벨 같은 경우는 저는 배제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충파 너는 어떤 마필을 보냐? 제가 이번 경주에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7번 PNS 니드라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좀 믿을만한 마필이었고 충분히 노림수 가질 수 있는 마필이 그 마필이 7번 PNS 리드인데 왜냐?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 마필이 걸음은 좋은데 발주가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출발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이 마필이 그리고 이제 성과가 1월 달에 주임사 때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체형에 비해서 마필이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직접 가서 보진 않지만 이 마필을 봤을 때 다른 마필에 이제 비교해 조교 때 모습이나 다른 마필에 비교해 봤을 때는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는 마필이고 좀 작다 왜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마필이고 그냥 대신 몸이 좀 불어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무거웠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이 좀 덜 나왔었고 체중을 감량하는 이점에서 470kg대까지 뺐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발주가 원활하게 어느 정도 초반에 순발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마필이 450kg대, 440kg대까지 체중이 빠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좀 걸맞는 모습을 저는 체형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현장에서 체중이 좀 460kg대 밑으로 좀 빠져나온다? 그러면 저는 더 볼 생각입니다. 스타트 많이 보강됐고 이미 직선 걸음 탄력 자체는 이미 완성력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마필이었어요. 데뷔전이긴 하지만 이역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하는 순간 저는 좀 노림수로 가져갈 수 있다. 기승 기수 자체도 좀 스타트에 능한 기수이고 충분히 이 마필이 한국 안에서 힘을 폭발적으로 쓸 수 있는 직선에서 쓸 수 있는 마필이 거기에 이역 기수가 잘 맞는 안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다른 마필들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있지만 7번 PNS 니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불안하다. 그렇다면 충분히 PNS 니드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7번 PNS 니드 여러분께 복병마로 추천드려요. 충파가 이번 경주에 3경주에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물론 3번, 6번, 11번 이렇게 땡땡땡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들의 불안 요소들이 어느 정도 제가 이유를 설명드렸죠. 있기 때문에 7번 PNS 니드를 여러분께 복병마로 언급드리면서 꼭 노리고 가자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드림폴에 데뷔전 우승하고 이제 승급을 했어요. 이마필이 김기백이 수학기승했는데 데뷔전에서 정말 여유 있는 우승을 보여줬어요. 약간의 내삭기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순발력 좋고 또 이번에 내선에 빠르게 붙어 나간다면 또 가능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말. 일단 모래 적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래 적응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드림폴에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11번 원더K 이 마필이 문생기수 안장으로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거기에 1200m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또 선행이 유력한 마필이에요. 거리까지 줄였다. 그러면 1200m에서 버틸 공산이 크다. 승전이지만 부담력으로 줄어들었고 충분히 11번 원더K도 봐주고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 스트롱 레드 이 마필도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역시나 이제 성장세가 좋은 마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는 좀 불리한 여건이라 봐요. 이 마필은 인기도에 비해서 좀 덜 보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승급전에 다른 마필 직전에 이제 선행을 나가서 온 내용이고, 물론 추입도 되는 마필이지만 추입하기에는 경주 흐름 자체가 빠르고 타이밍이 작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손재철 기수가 정말 잘 타줘야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쉽게 오기에는 좀 부족한 마필이지 않나, 자력으로 오기에는 좀 부족한 마필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9번 스트롱레드는 좀 덜 보고, 이런 상황에서 뭐 2번 11번 이대로 끝날 것이냐, 다른 마필들도 있죠. 제가 이번 경주에 뭐 동쪽 글로리도 있고 4번, 제 이번 경주에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5번 다이아키입니다. 왜 이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냐, 말필만 보고 축으로 가져옵니다. 마필만. 조교 때 모습으로는 이거는 그냥 와야 돼요. 직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와야 돼요. 이현준 기수가 기승정지를 당했죠. 기승 3일인가 4일인가 당했는데, 그래서 지금 김효정 기수에게 기승기회가 왔습니다. 다이아키. 연일 정말 조교 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장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백광자마인데 선출입이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초반도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직전에 너무 뒤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이현종 기수가 앞선 마필들을 너무 빠르게 나가던 마필들을 잡지 못했다. 그때 주로도 빨랐고, 이번에는 다른 마필들 대비했을 때 충분히 붙어서 나간다면, 선입권에 붙어 나가준다면 라스트에 역전이 가능한 걸음 신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탄력 자체가 좋아요. 저는 이거 안 들어오면 좀 이상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조교를 그렇게 맹신하는 예상은 아닙니다. 저는 전개를 많이 풀고 좀 숨겨진 마필의 행보들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또 상대성을 좀 많이 비교해 보면서 하는데, 이거 다이아키는 이제 딱 봤을 때 마필 뛰는 거 봤을 때 5등급 마필이 아니에요. 4등급 3등급 정도의 걸음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아무리 20조가 최근에 약간의 떨어진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마필 정도는 우승에 근접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도 좋고 선입전개 포지션까지 좀 나아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이 괜찮아요. 김효승 최근에 이제 40승에 좀 주춤하고 있지만 이마필 좀 최선을 다해 탈 거예요. 자신에게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좋은 상태가 좋은 완성된 마필의 기회가 왔으니까, 편성도 그렇고. 그래서 5번 다이아키 맥없이 부러지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그 정도까지 뭐 여러분들이 직접 조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좋아 보인다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제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른 조교 보시는 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마필을 봤던 관점으로는 이 정도의 모습은, 이 정도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확실히 에너지 레벨 자체가 확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5번 다이아키를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께 축으로 추천드린다 언급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국산 6등급 1700m 경주입니다. 6등급 1700m가 많이 편성이 되죠. 또 이제 올해 들어서 1400m, 뭐 하이 등급 1400m도 선정이 됐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이런 경주들이. 저는 이런 경주도 좋아합니다. 국산 6등급 1700m. 제가 이번 경주에 버렸다가 갔다가 한 마필이 있어요. 근데 입상은 못했어요. 착순권 얹어있는 못했어요. 근데 걸음 자체는 좋아요. 조교 때도 신장 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조교 때 마필을 끌어내는데 버리지 못하겠어요. 이번에 어떤 마필이냐, 8번 레지나입니다. 8번 레지나는 제가 뭐 이번 경기에 뭐 입상권 우승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게, 여러분께 배당을 좀 크게 맞추실 때 복승권을 많이 맞추시나요? 3복승으로 아니면 3상승으로 여러분이 한구라 하시는 경우도 대부분 많잖아요. 이번 경우 뭐 대체적으로 3복승이나 3상승이 생긴 이래. 그래서 제가 레지나를 언급드리는 이유입니다. 충파가 또 추천드리는 복병마들이 3차권 이내에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레지나가 저는 박상훈 기수가 기승하는 순간 이건 이미 마방에서 제가 예측컨대, 이거는 지극히 제 주관적이고 제 상상이에요. 너 멋대로 한번 타봐
이렇게 하고 기승을 시켜준 것 같아요. 조교도 네 멋대로 한번 해봐. 마필은 괜찮으니까 네가 한번 좋아하는 데 타봐. 이렇게 해서 기승시켜준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 습성 자체가 박상원 기수가 좋아하는 포지션과 좋아하는 경주 전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박상원 기수는 앞선에서 전개를 펼치는 걸 그렇게 선호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예전에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은 지금은 어떻게 됐죠? 예전에 그랬어요. 자신은 이제 외곽에서 다른 마필도 없는 가운데서 한 발 쏘서 칩에서 오는 걸 짜릿함을 느낀다. 그 마필이 레지나예요. 당일 현장에서 외주로가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주로 상태가 건조 3%까지 금요일에 떨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약간 습기도 좀 있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땅이 좀 얼었다 풀리는 과정 속에서 좀 주로가 저는 많이 무거워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막 1경주부터 4경주까지 충분히 약간은 외곽 마필들이 추임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이렇게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 내진아는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뒤에서 너무 참았다가 한 발만 때리는데 그렇게 아니라 이 마필이 원래 그렇게 붙어오는 걸음이 느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경주 자체가 빠르지 않는 레이스입니다. 물론 깨우침이나 이런 마필들이 더 빠르게 처음에 이끌지만 결국 4코너 지나서 직선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경주 흐름 자체가 늘어지면서 중간이나 추임 마필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경주 전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필들이 대거 포진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후미에서 앞선 마필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았다가 한 발. 왜냐 하이 등급 1700 같은 경우는 기수들도 알고 있을 거고 앞선에서 대부분 마필들이 유리함을 펼치고 앞선에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아마 앞선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합도 어느 정도 일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4코너 이후에는 경주 흐름 자체가 확 느려질 가능성이 큰 경주에 이번 경주 자체. 그런 타이밍을 8번 내지나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내지나는 정말 잘하면 저는 3차권 이내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마필은 이 퍼포먼스 자체가 9월달에 올라왔다가 10월, 11월 때 약간 떨어졌다가 지금 12월부터 1월까지 지금 조교를 뭐 이렇게까지 마필을 좀 강하게 좀 꾸준하게 훈련을 시켜놨나 할 정도예요. 이제 앞말인데 이거를 마필이 훈련을 다 버텨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8번 레지나 여러분께서 이 마필은 꼭 주시하고 꼭 노리고 가자. 복병마을 언급드리겠고, 이번 경주에 뭐 9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선에 나와서 충분히 버틸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진 마필이다. 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고, 제가 이제 보는 마필이 이제 이번 A1킹인데 이 마필도 뒤에서 추입 한 발을 오르는데 마필이 스피드 자체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A1킹의 스피드가 좋아진 모습으로는 직전엔 12번 게이트였고 이번에 2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에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A1킹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께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축을 현장에서 뭐를 잡든 저는 레지나 축으로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레지나 이제 붙여가는 마필인데 아마 제가 밀키세리 같은 건 제가 꾸준히 지켜봤고 이번 A1킹은 아마 축으로 가져갈 생각인데 8번 내지나는 여러분께서 꼭 복병마을 가라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5등급 1700m 여전히 하이 등급 1700m예요. 이번 경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폭탄마 한도 언급돼요. 충파하면 뭡니까? 폭탄마, 복병마, 배당마. 꼴찌마도 서슴없이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마필 추천드렸죠? 꼴찌마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제가 축이다 생각하고 복병마로 추천드린 마필이 있었어요. 바로 일요일날 10경주에 황순도 기수가 기승한 만복환이었습니다. 제가 만복환을 추천드린 이유는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행보나 행순도에게 기승시킨 이유나 뭐 마필의 올라온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상대성을 봤을 때는 만복환이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인데 우승까지 했어요. 너무 황순도 기수가 너무 완벽한 전개를 펼쳤죠.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행보를 저는 직전 행보만 보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행보들을 마필들이 꾸준히 관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 1번 윈드스카이, 3번 최강파티, 5번 서던맨, 6번 컬러즈 드라고, 12번 만세, 뭐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도를 나눠 가질 텐데, 뭐 1번, 6번이 강력한 인기를 모으겠죠. 근데 여기에 뭐 당연히 1번, 6번 따당으로 이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복승권까지 충분히 저는 도전도 가능하고, 삼복승권엔 여러분께 안고 갈 수 있는 복병마가 있다고 추천드립니다. 어떤 마필이냐? 바로 여러분 좀 어이없어 할 수도 있는데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충파가 그냥 이거 배당마니까 이거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막연히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7번 페더라이트입니다. 페더라이트 이거 좀 옛날에 좀 뛰지 않았어? 이런 기억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마필이 하면 김정준 기수가 기승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1700m에서 입상도 했고 3차권 이내에 들어왔던 마필, 그것도 국산 5등급에서. 물론 그때 마필 퍼포먼스 자체가 좋았죠. 괜찮았죠. 또 어떤 식으로 입상을 했냐, 이 마필이 앞선권, 선행, 바로 2선 나가줘서 버텼던 내용이에요. 이번 경주에 그렇다면 뚜렷한 선행마가 있냐? 없습니다.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어떤 마필이 선행 나가도 할 말이 없다. 아마 여러분 책자에 잡혀 있는 거는 9번 대대손손이 선행마로 잡혀 있을 거고, 또 혹은 뭐 1번 윈드스카이가 뭐 선행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행마로 분류되어 있을 텐데, 7번 페더라이트가 선행마로 분류되어 있을까요? 자유마? 이렇게 분류되어 있을 거예요. 선임마? 자유?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추임마로 잡아놓은 건 말도 안 돼. 페더라이트는 선행마입니다. 선행마입니다. 그만큼 초반 스피드가 받쳐주고, 다만 이제 추진을 하지 않았고 마필 상태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왜 그랬냐, 작년 5월달이었나 이 마필이 산통이 있었을 거예요. 뭐 산통 여파도 있었고, 그래서 마필 자체가 그 5등급에서 승급을 한 후에 부담적으로 조금 올라간 상황에서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전 주기만 계속 맞춰왔어요. 근데 이 마필이 마필 자체는 클리어 어템프드 자마예요. 클리어 어템프드 자마들은 3세 중후반이 되면서 성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치는 되는데 그만큼 이제 마필 퍼포먼스 자체가 조교 때는 훈련 때 못 따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병력 여파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최근에 계속 바닥이었죠. 뭐 1300도 뛰었다가 1700m 뛰었다가 1000m를 뛰었다가 뭐 지금 1700을 뛰는데, 원래 이 마필의 적정거리는 1700m입니다. 의도적으로 직전에는 후미를 전개한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후미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초반에 스타트 하자마자, 스타트는 제일 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한번 1월 18일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이 마필이 나왔던 모습, 게이트 이탈 자체는 좋은 마필이에요. 이거 추진을 해주면 그 추진만큼 앞에 쫙 뻗어서 붙어주는 마필입니다. 아니면 뻗어서 나가주는 마필. 그만큼 추진이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이고, 직전엔 심지어 게이트 나오자마자 빨리 나왔는데 외곽으로 사행을 바로 하다 보니까 이해동 기수가 그거를 잡으려고 좀 제어를 처음 기승했고 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호흡이 좀 맞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필이 모래를 맞고 막 다른 마필 치였다기보다는 다른 마필의 스피드가 초반에 제어를 하다 보니까 후미로 밀렸어요. 그리고 직선에서 이해동 기수가 무슨 짓을 했냐, 외곽으로 쫙 빼서 한 발을 뽑아요. 근데 걸음 자체를 봤을 때는 이거 예전에 걸음 탄력을 좀 많이 회복한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그때 12월 15일날 그때부터 마필 상태가 어느 정도 올랐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700m 직전에 적응을 다시 했고,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이 마필이 저는 충분히 2선권 안에는 가줄 수 있는 내용은 초반에 순발력이 그 정도 되는 마필이고, 마필 편성들을 봤을 때 뭐 상대들도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충분히 페더라이트가 다른 마필의 입상권에 아니면 뭐 3차권 이내에 착순권에 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이해동 기수가 재기승이지 않습니까? 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지가 있다면 추진해서 나올 겁니다. 만약에 추진해서 나왔다, 2선에 붙어준다, 혹은 선행을 나와준다, 충분히 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물론 만약이라는 가정이 있지만 충분히 그 만약이란 가정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7번 패드라이트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파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부합니다. 난 이해동 기수가 이번에 좀 추진해서 밀어서 앞선에 붙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좀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으면 배팅을 좀 패드라이트에 뭐 3복승권이나 아니면 뭐 복연승 혹은 뭐 복승권에 3상승이나 뭐 이렇게 받쳐갈 수 있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에 복병마로 추천드리겠고, 이번 기회에 저도 윈드스카이나 뭐 서던맨, 뭐 컬러즈더라고 뭐 이런 마필들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좀 놓치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계속 지켜보았던 마필들이 어느 정도의 조그마한 찬스라도 나왔을 때 그 마필이 입상을 해요. 그럼 놓치면 아깝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마필들 좀 챙겨 가시라고 언급드린 겁니다. 물론 못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올 가능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말의 가능성이 여러분께는 배당으로, 승리로 안길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패더라이트는 여러분께서 꼭 주시해야 될 복병마로 언급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를 좀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늘어졌네요. 충파가 지금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로 뭐 잘라가는 거 없이 스트레이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길어졌는데 최대한 나머지 경주는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 5등급 1700m, 역시 5등급 1700m죠. 이번 경주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갈게요. 저는 이번 경주에 인정을 하고 갈게요. 6번 브라보 과천인데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700m라는 점이 거리 쪽 부분. 근데 이번 경주에 제가 보기에는 상대의 스피드를 봤을 때는 선행이 유력해요. 1번 레드선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는 브라보 과천의 순발력과 스피드, 그리고 김용구 안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선행이 가능하다 보고 선행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확실히 마필도 좋은 퍼포먼스를 훈련 때 유지하고 있고 충분히 1700m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아마 이번 경주를 통해서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성장치를 보여줄지는 앞으로 행보 승급전이긴 하지만 저는 브라보 과천에 한 표를 던지면서 여러분께 축구로 추천드리겠고, 후착은 뭐 12번 투루팀버나 아니면 휴양우 그쵸, 12번 투루팀버 12번 투루팀버 같은 경우는 휴양후 이제 두 번의 이제 테스트 기간이 좀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인데, 그래서 이번에 조금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후차권으로 12번 투루팀버 이렇게 보고 있고, 혹여나 이제 3번 달과구름이 선행을 나갔다 그러면 브라보 과천이 좀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어요. 또 3번에 분쇄인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까지 전개를 펼치다 보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한 가지 그림만 가지고 와야지 여러 그림을 가지고 여러 단계를 나누다 보면 머리만 아파지고 구멍수만 늘어납니다. 물론 달과 구름이 선행을 나가준다 그러면 다른 전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6번 브라보 과천의 선행을 보고 있기 때문에 6번에 더 힘을 실어서 언급을 드리겠고, 달과 구름도 아마 승부수는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좀 의문이다. 퍼포먼스가 그렇게 올라온 내용까지는 아니라서 엄청나게 추천드리긴 좀 그러겠고, 1700m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 뭐 직선 한 발을 뽑아준 뭐 이번 초강국이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나쁘진 않아요. 이번 초강국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차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내선에서 또 좋은 포지션에 붙어나갈 일본 레드선까지 여러분께 보실 텐데, 제 이번 경주에는 그래도 중심으로는 6번 브라보 과천을 추천드리겠고, 후차권으로는 좀 휴양후에 두 번 정도, 두 번의 테스트 경주라고 펼칠 정도의 모습을 보였던 12번 투루팀버를 간과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혼합 4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6번 마이로미오라는 마필이 있어요. 성장세가 더딘 건지 혈통적으로 자질과 마필의 뭐 하드웨어 뭐 생김새를 봤을 때는 이거 충분히 입상이 됐어야 되고 승부를 했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아직 이제
뭔가 성장세가 더 좋고 전개나 뭐 상대성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후련도 잘 소화했고 문세인 기수가 안장에 충분히 거리 자체도 1400m 늘려서 나와요. 저는 거리 늘린 게 훨씬 낫다고 봐요. 확실히 11월 달보다는 마필이 확실히 좋아졌고 직전 12월 달에도 출전해서 1000m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저는 입상이 가능하다. 선행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어요. 마이노미오는 선취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400m에서 좀 자유마가 더 유리하다 보기 때문에 6번 마이로미오를 이렇게 추천드리겠고 이번 경기의 가장 키는 7번 DK 퍼미르의 선행이냐 아니면 이 마필이 선행을 못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DK 퍼미르가 선행을 나가준다. 그러면 저는 6, 7 한 방이 유력하다고 좀 보고 있고 DK 퍼미르가 선행에 못 나가준다. 그러면 7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DK 퍼미르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개가 높아요. 전체적으로 몸이 서 있어요. 그리고 마필이 약간 고개를 좀 좌우로 흔들면서 주행을 해요. 그러니까 주행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이 이걸 교정하는 게 양털 코와 양털 뺨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직전 경제에 착용을 안 했죠. 직전 경제에 양털 코와 양털 뺨을 뺐습니다. 1000m긴 했지만 불안불안했어요. 입상은 했지만 주행 자체가 그렇게 깔끔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교 때도 약간 그거를 좀 빼고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에서 주행이 완전히 밸런스가 잡혔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거리까지 1400m 그러면 마필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 자체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걸음 자체는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나가줘야 돼요. DK 퍼미르가 입상했던 모습을 다 앞선권에 나가서 선행권에 나가서 모래를 덜 맞는 상황에서 마필이 더 걸음을 뽑아줬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선행을 나가줘야 되는데 물론 스피드상 이번 경기에 선행을 충분히 나가줄 수 있는 스피드를 갖췄어요. 선행력도 갖췄고 그치만 만약에 6번 마이노미어가 강력한 도정으로 선행을 뽑아준다거나 아니면 1번 썬포레가 같이 기습으로 나가준다거나 아니면 외곽에 12번 이그리그 이런 마필들이 덮쳐서 나가준다. 만약에 7번 DK 퍼미르가 선행에 못 나가가지고 2선 3선까지 밀려버린다. 그럼 이거 아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DK 퍼미르 여러분께 과도한 맹신은 좀 금물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키는 7번 DK 퍼미르의 선행이냐 선행이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DK 퍼미르가 나는 선행 같아. 그럼 이 정도 스피드면 다른 마필보다 나가기 안토니오 기수인데 선행을 어깨채찍까지 대면서 선행을 나가주려고 하는 마필일 때 안토니오 기수 기승한 것만 계속 기승했던 마필이고 앞선에 나가줬던 마필인데 이번에 또 앞선 나가지 않겠어? 하시는 분들은 6, 7 가면 되고 나는 좀 이번엔 선행이 그렇게까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 DK 퍼미르는 좀 후미권으로 돌려서 갈 수 있는 경주지 않을까. 제가 분석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춤판을 어떻게 판단했냐. 저는 불안 요소를 더 보고 있어요. 그래서 DK 퍼미르를 좀 뒤로 돌린다. 그래서 6을 축으로 가고 DK 퍼미르는 받치기는 가는데 6, 7을 인정하고 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마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항상 아쉬웠던 마필인데 11번 아이언삭스예요. 아이언삭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11번 게이트만 아니면 그냥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갈 텐데 그리고 14조만 아니면 근데 마필 자체는 기본 자체가 좋아요. 마필 자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성장치를 이제 기록하고 이제 성적을 나와줄 텐데 직전에 이제 12월 7일도 아쉬웠고 1월 11일도 아쉬웠어요. 물론 게이트가 좀 외곽권에 있어서 이제 멀로 기수 또 재기승입니다. 이마필의 성향을 잘 알 것이고 또 한번 이번 편성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더 늘었어요. 좀 더 멀로 기수가 좀 여유있게 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생겼기 때문에 12번 아이언삭스 여러분께서 꼭 노려갈 수 있는 후차권 마필이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국산 4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재밌네요. 1400m 경주가 많이 편성이 돼서 개인적으로 1400m를 정말 좋아합니다. 1200하고 1400을 좋아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1300m도 많이 맞추기 적중이 되기 때문에 1300m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1000m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1400, 1200m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변수가 많거든 생각보다. 1000m는 너무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많고 1200, 1400m는 예측 가능한 변수들이 많아요. 그런 변수들을 이겨내고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마필들을 잘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1400m 좋죠. 이번 경기에 근데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초인강자가 나오네요. 인기 1위 무색하게 직전에 무너졌죠.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초인강자는 제가 데뷔 전부터 언급드렸던 마필이에요. 방송에서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작년 5월부터 이 마필을 좀 지켜봤던 마필이고 이 마필은 혈통도 매니피아 루시판드 자마인데 이 마필은 2020년 상강경주까지 겨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혈통 기대치도 있고 또 그 정도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마필이고 또 자유 습성을 지닌 것 같아요. 경주를 꾹 지켜보면 그 부분에서 이 마필이 좀 장점이 부각된다. 최근에 좀 경주에 입상하고 성장을 좀 빠르게 하는 마필들은 선행 마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초인강전은 좀 길게 갈 수 있다는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만큼 좀 자유습성을 지닌 마필이고 직전에는 정말 좀 어이없게 무너졌는데 이번에 조교 때 퍼포먼스 자체는 그냥 왔어 이거예요. 아마 당연히 현장에서 이번에도 뭐 직전에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를 모을 것 같대요. 조교를 보면 전혀 문제 없는 문생기수 안장에다가 약간의 주립불량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마필이고 직선에서도 워낙 좋은 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7번 초인강전 이번 경기 축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후차권 후보 이번에 막 승급한 마필들이 후차권 후보로 많이 모을 텐데 그 중에 유력한 마필이 이번 글로벌 선수죠. 오피스 자마답게 좀 빠른 성장대를 보였고 또 직전에는 저 외곽에서 좀 불리한 여건에서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즈 자체가 달랐다. 이번에 충분히 그 성장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거리에다가 또 승급전이긴 하지만 부담점 53kg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 샌들 안고 가야 되고 이제 승급 마필 이런 승급 마필들 말고 승급전을 승급하고 얼마 안 돼서 경주를 치는 마필들 말고 4등급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줬던 마필도 체크를 해 가야 됩니다. 그 마필이 바로 6번 제주의 익선이에요. 박상원 기수 계속 기승해 오다가 이번 다비드 기수가 기승했어요. 12조에서 다비드 기수 기승을 시켰다. 이거는 뭐 승부를 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비드 기수 기승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제주 익선 같은 경우가 이 마필이 초반이 빠른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빠르게 나와주지 않고 후미권의 전개를 펼쳤다. 이번 경주에 과연 그냥 후미권의 전개를 펼칠 것인가? 충분히 빠르게 나가줄 수 있고 이 정도 스피드면 제주 익선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 상으로는 이번 경기 선행도 가능한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앞선에서 좀 빠르게 추진을 해 나간다면 제주 익선도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거리 부분이 약간 문제긴 하겠죠. 근데 뭐 직전에 1700m도 뛰어봤고 1300m는 꾸준히 뛰어왔기 때문에 물론 100m 차이가 좀 크긴 하지만 충분히 선행 나가서 버티기 여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 제주의 흑성까지 언급들이 있고 구경주는 여러분께 7번 초인강자 축으로 언급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국산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주 거리만 쭉쭉 나오고 있죠. 과천시장배 아쉬움을 덜어내려고 직전에 우승을 거뒀던 마필 4번 이스트 정말 퍼포먼스 자체가 정말 좋아요. 초반 순발력 스피드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번에 승급전인데 1200m에 멀로기스킹인데 멀로기스코 과천시장배에 실망을 줬지만 마필 퍼포먼스는 워낙 좋아요. 앞으로 단거리에서는 꽤 뛰어줄 마필이고 1000m, 1200m, 1200m를 중점으로 아마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소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마필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게이트는 좀 무난하고 부담정도 유리하고 상대성을 봤을 때 초반이 좀 빠른 마피들이 많지만 저는 이 스태트가 굳이 선행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어도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번 이 스태트는 이제 다시 한번 부러질 때까지 또 안고 간다. 추후로 언급드리겠고, 내선의 좋은 포지션을 잡은 정조의 꿈도 충분히 이번 경주의 승급전이긴 하지만 이 마필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조의 꿈 이번 경주에 충분히 노려갈 수 있는 마필이고, 또 한두만 더 언급드리자면 3번 백투백입니다. 직전에 이 마필이 너무 후미에서 마필과 싸우다가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이현준 기수가 이거 심의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현준 기수가 초반에 이 마필이 초반에 힘을 막 쓰다 보면 직선에서 걸으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약간 참고 탄다는 게 너무 밀렸고, 또 마필이 좀 코너에서 외사를 했어요. 거북기를 좀 보이면서 이현준 기수가 마필이 계속 싸우면서 가다가 또 그러고 싸우면서 갔음에도 4코너 이후에 마필이 직선에서 뻗어나온 걸음이 상당히 다시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힘있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사착했죠. 근데 이런 마필들은 좀 마필을 좀 제어하고 참았다가 뽑아낼 수 있는 좀 유리한 기수가 유승환 기수가 좀 대표적으로 그런 마필들을 잘 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승환 기수가 이런 마필들의 습성을 좀 잘 이용하고 선행 나가는 마필과 좀 참았다가 마필을 좀 차분히 참았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 왜냐면 저는 백투백의 유승환 기수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되고 18조에서 유승환 기수를 괜히 태운 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3번 백투백은 퍼포먼스 자체는 좋아요. 조교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 가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언급드리겠고,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저는 4번 이스테트를 축으로 2번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어떤 마필이 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들을 보고 있고, 외곽에는 8번 IM스타, IBS 킨, 9번 금노열, 11번 티아고 처치, 12번 딕시 어게인, 이 마필들은 저마다 불리한 여건을 한두 가지씩 안고 있어요. 12번 같은 경우는 휴양, 그리고 티아고 터치가는 부담정이 늘어났고, 또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고, 금노열 같은 경우는 승급전에서 상대를 좀 강하다 직전보다는. 그렇게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8번 IM스타 같은 경우는 7세 아필인데 1000m가 낫지 1200m는 약간은, 이것도 승급전이라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1200m 잘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이제 걸음이 다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IBS 키는 보는데 이것도 약간 들쑥날쑥해요. 기복이 좀 심하다. 그래서 저는 보는 마필이 4번 이스테츠를 축으로 2번 3번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언급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승합 3등급 19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뭐라 해야 될까요? 편성상으로 좀 찬스가 맞이한 마필이 있어요. 바로 4번 조은이가요. 이게 마체 자체가 크지 않는데 긴 거리를 참 잘 뛰죠. 페아리는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호흡 자체가 1400m나 1800, 1900에 딱 적합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좀 길게 쓰는 마필이에요. 그러면서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 예전에는 그렇게 조은이가 그렇게까지 순발력이 있지 않은데 상당히 최근에는 순발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앞선권에도 곧잘 붙어나가고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2선이나 3선이라면 이 마필이 충분히 입상권 도전한 마필, 가능한 마필인데 이번에 그런 포지션을 만났고 상대를 봤을 때 지금까지 최근에 만났던 상대들 중에서는 가장 원만해요. 충분히 조은이가가 우승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찬스가 올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게이트도 4번 게이트고 조현빈 기수가 이 마필을 또 가장 잘 알고 잘 타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13번의 기수는 다 조현빈 기수가 했죠. 4번 조은이가는 이번 경주에 어느 정도의 2선 전개가 가능해진 2선 앞선까지 가능해진 전개이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 다른 마필 상대성을 봤을 때 유리한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4번 조은이가를 이번 경주에 여러분께 복병마로 인기도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 미스터 터너가 인기를 모을 수 있고 또 문생기수 안장한 에모리삭스, 더불어숲, 이런 첨당 타이거 이런 마필들은 인기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도는 어느 정도 나눠가질 텐데 4번 조은이가가 좀 덜 생각보다 좀 덜 팔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배당 메리트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4번 좋은 이가를 여러분께 복병마로 꼭 체크해 가라, 가지고 가시라, 놓치지 마시라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2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웬만하면 한방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킬리의 제왕, 2번 액티몬. 너무 조건이 좋아요. 1번 킬리의 제왕 같은 경우는 조건 자체가 1번 게이트라는 점은 이거 승급해야 될 찬스예요. 이번 경주에 승급해야 됩니다. 57kg는 부담 지원하였고 레이팅이 확 올라간 상황에서 안토니오 기스가 1번 게이트를 맞이했다. 1400m다. 상대를 봤을 때 충분히 해볼만한 편성을 만났다. 이건 강력하게 도전해야죠. 이거 초반에 선행을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는 뭔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킬리장이 만약에 앞선에 선행을 나가주거나 아니면 바로 이 선에 붙여 나간다면 충분히 이번에도 입상이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부담점이 늘었지만 충분히 걸음 퍼포먼스 자체가 올라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올라온 상황에서 계속 때려야죠. 또 버티기 가능하다. 1번 킬리의 장을 언급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같이 도전 세력은 2번 액티몬입니다. 1800m 직전에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1400m를 추천했어요. 이 마필은 전천후입니다. 1400, 1600, 1700, 1800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에요. 호흡이 좀 긴 마필이에요. 이미 적응된 거리에서 많이 뛰어봤고, 또 문세인 기수 안장에 2번 게이트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직전에 1800m의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최범인 기수가 좀 타이밍 자체가 늦었고 상당히 마필들은 좀 잘 뛰었죠. 그럼 아직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부담 정도 내려간 상황에서 이 정도 편성에 이 정도 조건 이거 놓칠 수 없죠. 그래서 1번, 2번은 기본적으로 한방 마크를 보고 있고, 여기에 혹여나 이제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다른 마필보다는 구루망자 같은 건 옛날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죠. 근데 1400m는 조금은 길다는 판단이에요. 물론 구루망자 1400m 입상 경험도 있고 좀 잘 뛰었지만 9번 게이트에 몰로 기수 또 어느 정도의 11주랑 공백도 있어서 이것보다는 8번 투어로즈입니다. 투어로즈. 임경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임경기수 호흡이 잘 맞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지금 6승을 거뒀죠. 26초 동안 2승을 임경기수가 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6승 중에 30% 이상 임경기수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번 기승 중에 2승을 거뒀고 이번에 기승시켰다. 도전한다. 충분히 투어로즈의 기본 앞마림에도 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 선위권에 붙어주면 충분히 다른 마필 한두 마리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게이트긴 하지만 직전의 하정훈 기수와 이번에 임기훈 기수 기승 자체 의미 자체가 다르죠. 1400m가 잘 맞는 마필이에요. 아쉽게도 1400m를 6번 뛰면서 3착만 3번 했지만 이번에 좀 강력하게 입상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번, 2번에 인정하고 뛰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잡으러 갈 겁니다. 근데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도전하지 않는 자는 우승할 수 없는 법이니까 아마 도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1번, 2번, 8번 이렇게 보고 있고 웬만하면 1번, 2번 한방 맞고는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개 경주를 진행했습니다. 좀 길게 중간중간 설명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또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버벅대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께 좀 그 부분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충파가 추천드린 마필들 왜 추천하는지 그 마필을 충파가 왜 지켜봤고 어떻게 지켜봤고 왜 복병마를 보는지 그 설명을 들으시고 나는 네가 그렇게 추천을 하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좀 동의를 못해. 좀 아닌 것 같아. 이번이 아니고 좀 한 번 더 건너뛰어서 다음에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는 상대들이 좀 너무 강하고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소액으로 받쳐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마필에 투자를 하시고 이 마필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번 좀 타이밍이 오고 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데 나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네가 설명을 덧붙여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충파와 동참해 주시면 충분히 충파 이런 마피들 내용이 있는 마피들 충파가 다른 마방의 정보 소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충파는 오랫동안 행보를 지켜봤고 이 마필이 어떤 리듬을 타고 있었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이려고 하고
뭐 조건이나 편성, 다른 상대성을 봤을 때 언급드리기 때문에 이게 부합한다 하시면 충파를 믿고 함께 해주신다면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이 배당을 크게 잡을 수 있고 또 그걸 적중으로 일으켜낼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경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꾸준히 이런 마필들을 추천해왔고 꼴찌마라고 해서 제가 뭐 여기 알짤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황순도 기술을 축으로 처음 잡아봤어요. 황순도 기술을. 근데 마필 믿고 제가 추천을 한 거예요. 저는 단체 톡방에서 좀 길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 이래서 그 마필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전개가 나와줬고 그 마필 정확하게 우승까지도 거둬줬어요. 우승까지는 안 바랬지만 워낙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파가 절대 허투루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해 가셔서 이번이 아닌 금화필이 이번에 좀 안 됐어 하면 체크를 해놨다가 여러분도 공부를 해 보십시오. 이마필이 이번에는 좀 내가 원하던 타지 않은데 다음에 한번 더 좋은 기회가 온다면 가능성이 있겠어? 체크를 해 두시면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충파 함께 하시면서 좀 재밌는 경마 또 이기는 경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여기서 마치겠고 충파 뭐 현장에서 충파의 조합 마번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신청 와주시고 아니면 현장에서 뭐 한두나 이두 현장 마번까지 추천을 한두 정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마리 앱을 통해서 충파 예상방이나 아니면 밑에 이제 카카오톡 단체 톡방 거기에 들어오셔서 충파 함께 호흡하시면서 즐거운 경마 하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일요경마에서 뵙겠고 토요경마 대승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